수열 전원의 대단원 평가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0은 16, A25는 91일 때 A5 빼기 A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10과 A25를 등차 수열 일반항 쓰는 방법처럼 식을 써본다면 A10은 첫째 항 플러스 n-1d니까 9d를 더하는 거고요. 얘가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25는 첫째 항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24D를 더하면 되니 얘는 91이라고 문제에서 준 걸 활용하면, 자,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를 뺍니다. 자, 위를 빼면 좌변에는 15D, 우변에는 75 이렇게 나와서 D가 얼마가 나오냐? 5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공차가 5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5 빼기 A3의 값을 찾아보면 A5는 A 플러스 4D고 A3은 A 플러스 2D니까 뺐을 때 실제로 2D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공차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A5랑 A3의 차이는 공차 2배인 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일반항 표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제4항이 7이고 제11항이 21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여러분들 찾아주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4는 7이라고 줬는데 앞에 문제와 같이 얘는 A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11은 21이라고 줬는데 얘는 A 플러스 10D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연립을 해보면 뺍니다. 좌변은 14, 우변은 7D니까 이때 D의 값은 2가 나올 것이며 공차를 대입해보면 첫째 항은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을 S20이라고 쓴다면요. 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 활용하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2 플러스 38이니까 정답이 400. 그래서 4번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항과 11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열 자체에 일반항을 찾습니다. 일반항. 자, 어떤 방법이냐면 공차가 2인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했을 때 일반항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에다가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줘야 일반항이 등장을 하죠. 2n-1이네요. 자, 요거를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더하기 때문에 시그마를 활용한다면 k는 1부터 20까지 2k-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얘는 2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거는 2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는 20 이렇게 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운 시그마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둘 다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이 31이라고 주어져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26, 세 번째는 21 이런 식으로 이제 5씩 작아져 나갈 건데 합이 제일 크고 싶으면 양수만 더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수만 더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이 정리가 돼서 전개가 됐을 때
어디까지가 마지막 양수일까? 자, 그거를 찾아주시고 여기에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음수가 나오니까 합을 했을 때 계속 작아지는 형태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데 일반항은 공차 n에다가 첫째 항이 31이기 때문에 1 대입했을 때 31이 나오려면 36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36이 되는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양수일까 찾아보면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5 플러스 36이니까 양수예요. 1이라서. 근데 A8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36이라 마이너스 4가 나오니 음수죠. 즉 얼마까지의 합? 7번째까지의 합인 S7이 최대가 된다.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최대값, 즉 S7을 구하면 되고요. S7을 구하는 방법 등차수의 합공식을 쓰면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 31, 마지막 7번째 항 1 이렇게 이제 더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7 곱하기 32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 112가 나와서 정답이 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양수만 더해주면 된다. 등차수열에서 이걸 잘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4번 풀어볼게요.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의 곱이 27일 때 네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항은 A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7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7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A1의 세제곱 아래 9제곱 얘가 27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는데 위에 잘 보면 A1과 아래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27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A1 아래 세제곱이 얼마가 나올까요? 3이 나와서 정답도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활용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같이 풀어봅시다. 등비수열 A1, A2 이렇게 이제 수열이 나와 있는데 3 로그 2의 A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항이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공비를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1은 2R, A2는 2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되는 형태이니까 A8은 2R의 8제곱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32가 얼마가 되는 거죠? 2R의 9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2를 공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R의 9제곱이 나누면 16이니까 2의 4제곱이다 라는 이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3 로그 2의 A3인데요. 그럼 A3은 여기 중간에 빠져 있지만 A3은 2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 로그 2의 2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R 세제곱은 여기 우리가 찾아놓은 식에서 3제곱으로 나누면 2의 3분의 4제곱 지수법칙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3 곱하기 로그 2의 2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로그 2의 3분의 7제곱이고요. 앞부분이 지수가 내려오면서
3 곱하기 3분의 7이 되므로 7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7이 되고요. 등비수열의 성질, 공비를 하나씩 곱해 나간다라는 거 활용해서 아래 값을 찾아서 정답까지 찾아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구등분하여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행일 때 원래 넓이 전체는 3 곱하기 3이니까 9인데요. 여기에서 8개만 그대로 칠해 놓을 거기 때문에 9개 중에 8개가 남아서 8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구등분해서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한대요. 그럼 위에서와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시행에서도 넓이가 9분의 8배가 되면 되겠죠. 여기에 8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9분의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시행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처음에 넓이 9에서 9분의 8을 총 12번 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넓이가 남아있는 거. 규칙에 따라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넓이가 9분의 8배가 되기 때문에 전체 12번째 시행에서는 9분의 8의 12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9의 11제곱분의 8의 12제곱이 돼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 넓이가 얼만큼씩 남아있느냐 요거를 이제 등비수열을 활용해서 쉽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7번 풀어봅시다. 세수 A, O, B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세수 A, 4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등차 중항의 관계식을 활용하면 가운데 거 2배가 양옆에 합과 같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수 A, 4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요거는 등비중앙의 관계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가운데 거 제곱은 16이겠죠. 4, 4, 16이니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B는 10이고 AB는 16이니까 뺐을 때 100에서 32 빼면 68. 그래서 정답이 68이 되겠습니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활용해서 합과 곱을 구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금방 해결되네요.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2, 제 n항이 400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750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비가 2고 제 n항이 400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n항은 이렇게 쓰죠. n번째 항, 만약에 수열 an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자, 요게 40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제 n항.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750이래요. 그러면 750을 구하는 방법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얘는 a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 변형을 조금 하면요. a 곱하기 2의 n-1제곱. 자, 여기가 1이 아니고 a겠네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2를 또 곱해주고 a를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앞에가 402니까 400 곱하기 2 빼기 a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50이 됩니다. 800에서 50을 빼야 752니까. 그럼 이 50을 다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2의 n-1제곱이 402고, 그럼 2의 n-1제곱은 8이기 때문에 8은 2의 세제곱이므로 n의 값은 4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9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10, A2는 30, 20은 3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찾는 건데요. 자, 요 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부터 보면요.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이 나오고 세 번째는 4가 나오고 자, 19번째까지이기 때문에 19를 집어넣으면 20이 나옵니다. 빼기 뒤에는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렇게 나와서 쭉쭉쭉 더해 갔을 때 20을 집어넣으면 A의 19번째까지가 적혀지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빼면 A2, A2, A3, A3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거 다 사라진다고 치면 남는 게 앞에서는 A20이 남을 거고 뒤에서는 A1이 남을 테니 이거 계산은 30에서 10을 빼서 20이다. 그래서 정답이 20 요렇게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시그마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0번 봅시다. 수열 AN에서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N일 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더해보세요 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자 요게 나열을 해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이렇게 해서 A19 더하기 A20 자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이다 라는 걸 쓸 거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묶을 거냐면 A1, A2 이렇게 묶고요. A3, A4도 묶고요. 19, 20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3이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앞에 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9까지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19까지 홀수만 더하네요. 전체 20개인데요. 두 개씩 묶었으니까 10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홀수 2K-1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얘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니까 자, 앞에는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에서 뒤에는 1 곱하기 10을 빼겠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 거 110에서 10을 빼니까 100 이렇게 정답은 10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와 x는 10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속한 점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경계선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럼 x가 만약에 1이면 자, x가 1일 때 y 좌표도 1이 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라면 경계선 포함이니까 y도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죠.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x가 만약에 3이면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y값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까지 이렇게 존재를 할 테니 원하는 값은 1, 2, 3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서 어디까지 더하면 될까요? 10일 때도 좌표가 자연수인 게 10개가 존재할 겁니다. 자,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이 5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번이네요. 문제의 조건대로 그림에 표시를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몇 개씩 등장하는지 점유사표의 개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12번입니다. 수열 1,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해서부터 루트 n 빼기 루트 n-1 이렇게 나가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다네요. 그러면 일단 sn을 먼저 구해봐야 하겠죠. sn은 자,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일반항 n번째 항이 루트 n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지금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지냐면 1과 마이너스 1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앞뒤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게 결국에 루트 n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sn이 루트 n이란 얘기는 sk의 전체 4제곱은 루트 k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k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의 전체 4제곱을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의 전체 4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과 같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게 3분의 28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없앨 거를 없애고 나면 좌변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남고 우변에는 28이 남아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2n 플러스 1 없어지고 6과 3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 5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의 값이 바로 등장을 하겠네요. 얼마로? 8, 7에 56이니까 n은 7.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수열의 SN 첫 장부터 n항까지 합구하고 그거를 대입을 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3번 풀어볼게요. 분수의 형태로 주어진 식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제곱 안에 2, 4, 6 이렇게 이제 2의 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n의 전체 제곱 빼기 1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의 제곱이 뒤에 붙어 있다고 쳤을 때 합차 공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2n-1, 2n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식을 바꿀 수 있느냐?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통해서 자,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자, 그래서 공통으로 앞에 2분의 1이 생기고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시그마를 하면 되죠. 시그마 지금 n이 1일 때부터 n이 10일 때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1일 때 10일 때 그래서 n은 1부터 10까지
2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걸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얘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요거 2분의 1에 2n-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자 2분의 1을 전체로 묶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를 통해서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없어지는 게 보이죠.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항인 10을 집어넣으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없어지는 게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래서 19분의 1까지 뒤합 이런 순서대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1 빼기 21분의 1이라 이거 계산하면 21분의 10 그래서 정답이 21분의 10으로 나옵니다. 부분분수 변형하는 것도 반드시 형태를 알고 수열의 합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풀어봅시다.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A6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수열이 균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고 규칙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차례대로 나열을 통해서 식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에다가 차례대로 n의 1부터 대입을 해서 6번째 항이 등장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a2는 2 곱하기 1 플러스 1 a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a2는 4a1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a2의 값은 4 곱하기 1에서 4 이렇게 첫 번째 a2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a3은 2에 2 플러스 1에 a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a3는 3a2이기 때문에 다를 곱해주면 a2는 3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대로 쭉 갈게요. n이 3이면 3a4는 2 곱하기 3 플러스 1의 a2고요. 그러면 a4는 3분의 8 a3이기 때문에 11을 대입하면 3으로 약분이 돼서 4, 8에 32가 a4로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자, n이 4일 때 대입해보면 4a5는 2배에 4 플러스 1 a4 이렇게 되고요. 그럼 a5는 2분의 5 a4가 되기 때문에 32를 곱하면 a5는 8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5a6이 나오기 때문에 a6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배에 5 플러스 1 a6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6은 5분의 12a5 여기 앞에도 a5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80을 5로 나누면 16이니까 a6은 16 곱하기 12 해서 192 그래서 정답이 192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규칙에 따라서 대입을 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열하는 게 너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분의 2의 n 플러스 1의 an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a6부터 차례대로 내려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a6은 n에다가 5 대입한 거기 때문에 5분의 2 곱하기 6 a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5는 앞에 있는 여기 2 곱하기 6 5분의 2 곱하기 6에다가 a5는 4분의
2 곱하기 5 A4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기 편하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결과가 생겨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원래는 5분의 6,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5, 그 다음에 A4는 2 곱하기 3분의 4의 A3 이렇게 남아서 위의 규칙대로 5, 4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A1까지 쓰면 이렇게 나와요. 2 곱하기 5분의 6, 2 곱하기 4분의 5, 2 곱하기 3분의 4, 2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2 곱하기 1분의 2의 A1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는 게 5, 4, 3, 2가 전부 다 사라지면서 결론적으로는 6 곱하기 2의 5제곱 A1 이렇게 남기 때문에 똑같이 A1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32 곱하기 6을 해서 192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나열해서 푸는 거 연습도 하고 아래처럼 규칙성을 찾는 연습도 같이 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풀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n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요. 자, 영역의 개수를 찾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직접 일반항에 대한 식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이고요.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림에서 3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H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영역이 몇 개 생기냐? 2개가 생기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 2개. 자, 그 다음에 2개를 그려요. 직선을 2개를 그리면 이렇게 평행하지 않게 그린다면 총 4개의 영역이 생겨요. 자, 이거를 왼쪽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A1은 2고 A2는 4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원래 n개의 직선, 지금 한 개의 직선만 있다고 쳤을 때 새로운 직선을 그리면 영역이 몇 개 생기냐? 2개 생겨요. 이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원래 한 개 직선이 있었을 때 새로운 직선을 그리면 추가적으로 2개의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직선까지 그려져 있으면 총 4개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직선을 그리면 몇 개의 영역이 또 생기냐? 하나, 둘, 3개의 영역이 생겨요. 한 개짜리의 직선을 새로 그리면 2개의 영역이 생기고 3개짜리의 두 개짜리의 새로운 직선을 그리면 영역이 3개 생기니까 이걸 바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원래 n번째 직선까지 그려놓은 영역에다가 새로운 직선을 그려서 n 플러스 1번째의 개수를 찾으려면 여기에 n 플러스 1을 더하면 생길 거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이 2개고 두 번째 영역으로 직선으로 2개 그렸을 때 나누어지는 영역은 첫 번째 직선에 1 플러스 1, 즉 2를 더한 4개의 영역이 생긴다. 그리고 3개의 직선으로는 2개의 직선으로 생긴 영역에 2 플러스 1개, 즉 7개의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항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잘 했다.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7번째까지 식을 쭉 나열해 보면요. 네 번째 직선을 그리면 세 번째 직선에다가 3 플러스 1개의 영역이 생기니까 11개.
그러면 A5는 A4에다가 4 플러스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16개, A6은 A5에다가 5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10, 22개, 마지막으로 A7은 A6에다가 6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29가 나와서 7개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는 총 29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선을 잘 그려보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2n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거래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 방법대로 갑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3의 제곱 빼기 1,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빼기 1이 나오죠. 그것은 8의 배수가 되죠. 8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요거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k일 때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8의 배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 8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의 2k 제곱은 8n 플러스 1 이렇게 넘겼습니다. 1을.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n이 k 플러스 1일 때죠. 자, 식을 써보면 3의 2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씁니다. 빼기 1인데 우리가 3의 2k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서 3의 2k 제곱으로 쓸 거예요. 이유는 3의 2k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의 2k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8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거기에 뒤에 3의 제곱인 9를 곱하고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72m에다가 9를 더하고 1을 뺀 거기 때문에 72m에 플러스 8을 한 것과 같고 얘는 8로 묶여서 9m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여기 뒷부분도 9m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에 8을 곱했기 때문에 얘도 뭐다? 8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8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8의 배수임을 증명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했던 게 가나인데 지금 3의 2k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3의 제곱이 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9n 플러스 1 앞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맨 밑줄에 8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9, 나는 8이니까 더했을 때 17 이렇게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이 써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뭘 들어가면 좋을지 연산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17번도 수학적 기납법 증명입니다. 이거는 부등식이네요. a, b가 양수일 때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인대요. 그러면 2 이상이기 때문에 시작이 n이 2일 때입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좌변은 a 플러스 b의 제곱, 우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면 좌변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 2ab만 등장을 하고 ab가 양수면 곱해도 양수 이렇게 이제 1번이 성립한다.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나온 식이 요거 a 플러스 b의 k제곱이 a k제곱 플러스 b k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을 이렇게 맞는 거죠. 좌변이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a 플러스 b의 k제곱과 a 플러스 b로 쪼개서 곱할 수 있고요. 위에 나온 부등식을 활용을 하면 a 플러스 b의 k제곱은
a의 k제곱 플러스 b의 k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부등식 활용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a, b가 양수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나온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요 식에다가 우변에 나온 식을 뺄 겁니다. 어떻게 뺄 거냐면 a의 k제곱 플러스 b의 k제곱에서 a 플러스 b를 곱한 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우변에 나오기 바라는 거 a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을 이렇게 빼요. 그럼 좌변을 전개하면 a의 k 플러스 1제곱에 그 다음에 a의 k제곱에 b, 그 다음에 a의 b의 k제곱, 그 다음에 b의 k 플러스 1제곱에서 a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을 빼니까 사라지는 게 생기죠. 어떻게 사라져요? ak 플러스 1제곱, bk 플러스 1제곱이 사라지면서 남는 게 a의 k제곱 b랑 a의 b의 k제곱이고요. 자, 이거는 a, b로 묶으면 a의 k-1 제곱 플러스 b의 k-1 제곱이고 얘 당연히 전부 다 양수니까 a, b가 0보다 크다. 즉 여기 나와 있는 a, b 곱하기 a k-1 제곱 b의 k-1 제곱 이게 나가 되면서 실제로는 뭘 찾은 거죠?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 제곱이 우리가 뺀 요 A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낸 게 된 겁니다. 요렇게 이제 부등식을 이항을 통해서 성립함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가랑 나를 사실은 다 찾은 거죠. 가는 왼쪽이 더 크다. 여기에 이제 찾아져 있고 나는 여기 A 플러스 A 곱하기 B에 A의 K-1제곱 플러스 B의 K-1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 귀납법 부등식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이 1, 공차 사인 등차 수열일 때 분수이면서 무리수가 들어간 형태로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줬기 때문에 AN을 찾아본다면 AN은 공차가 4니까 4n에다가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빼기 3을 해야 첫째 항 1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할 건데 그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 지금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루트 n번째 항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걸 분모에다가 갖다 놓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an은 4n-3이고요. a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1이겠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선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루트 4n-3 플러스 루트 4n 플러스 1에다가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바꿔놓은 루트 4n-3 빼기 루트 4n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고 분자에도 루트 4n-3 빼기 루트 4n 플러스 1을 쓴다면 지금 괄호 안에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4n-3 빼기 4n 플러스 1분의 루트 4n-3 빼기 루트 4n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마이너스 4라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려서 생각해주면 4분의 4n 플러스 1 빼기 루트 4n 빼기 3. 자, 요렇게 이제 유리화를 한 형태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형태는
n이 1일 때부터 12일 때까지겠죠. 어떻게? 시그마 n이 1부터 12까지 루트 an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걸 하라는 얘기와 같고요. 우리가 구해놓은 걸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4분의 루트 4n 플러스 1 빼기 루트 4n 마이너스 3이고요. 얘를 하나씩 나열해 본다면 첫 번째는 4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4분의 루트 9 빼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건너뛰어서 마지막을 쓰면 4분의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5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 가로가 꼭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가로를 지워봅시다. 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없어지는 게 앞, 뒤, 앞, 뒤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은 게 4분의 루트 49. 근데 루트 49는 7이고 루트 1은 1이니까 4분의 7 빼기 1에서 4분의 6, 즉 2분의 3이 남아서 정답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열 AN의 일반항을 찾고 유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11번째부터 20번째 항의 합이 각각 주어져 있고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를 모른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쓰죠.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A에, 그 다음에 공비에 n-1제곱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쓰는데, 윗줄에 나온 합을 쭉 써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10까지 더하는 거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이고요. 얘를 A로 묶는다면 1 플러스 R 플러스 해서 R의 9제곱까지 했을 때 이것이 8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밑에 줄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11, 12번째부터 해서 20번째까지인데요. 얘는 AR의 10제곱, AR의 11제곱, 그래서 AR의 19제곱까지 더해요. 그럼 공통으로 AR의 10제곱을 엮어낼 수 있고, 똑같이 1 플러스 R 플러스에서 R의 9제곱까지 묶이고, 얘는 24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쓴 것처럼 보면 A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에서 R의 9제곱까지 더한 것이 8이니까 8R의 10제곱이 24라서 R의 10제곱은 3이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똑같이 쓰면 AR의 20제곱부터 시작을 하겠죠. AR의 21제곱에서 AR의 29제곱까지. 그러면 얘는 공통으로 AR의 20제곱을 묶고 1 플러스 R 플러스 해서 R의 9제곱까지 묶여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A랑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9제곱까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 9, 72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활용을 해서 공통으로 묶이는 부분을 찾아주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풀어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k, 베타 k라고 할 때
알파 K제곱 더하기 베타 K제곱을 K는 3일 때부터 8일 때까지 더한 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쵸? 알파 K와 베타 K의 합은 2K고요. 그 다음에 알파 K와 베타 K의 곱은 3K겠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알파 K의 제곱과 베타 K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알파 K의 베타 K를 더한 것의 전체 제곱에서 이 알파 K, 베타 K를 빼는 것과 같으므로 얘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니까 총 4K 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를 갖다 쓰면요. 시그마 K는 3부터 8까지 알파 K 제곱 플러스 베타 K 제곱인데 얘는 3부터 8까지를 다 쓰는 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알파 K의 제곱 더하기 베타 K의 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알파 K의 제곱 플러스 베타 K의 제곱. 근데 알파 K랑 베타 K를 각각 더한 거, 제곱해서 더한 거 갖다 쓰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는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면 4의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뒤에 거는 빼기 6의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이렇게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그냥 1, 2를 대입한 걸 빼도 상관없어요. 자, K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K에다 2 대입하면 16에서 6을 빼니까, 11을 빼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훨씬 더 이제 계산이 빠릅니다. 개수가 적을 때에는. 그러면 앞에 거 계산을 해볼게요. 4 곱하기, 자, 제곱 더하는 거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뒤에 거는 6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 계산을 하면 약분을 통해 계산했을 때 전체가 600이 나오고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정답이 59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598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식을 바꾸고 중간에 1부터 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부터 더하는 걸로 고쳐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첫 장은 2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 장은 2 빼기 n번 장 분의 1로 정의될 때 1번부터 보면요. A, 2, 3, 4를 구하고 추측해봐라 일반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2를 한번 찾아봅시다. A2는요. 위에 주어진 정의에 의해서 2 빼기 A 1분의 1인데 A1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2분의 3분의 2가 1이 나오네요. 그러면 번분수에 의해서 3분의 2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항 찾고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항을 찾으면 2 빼기 A 2분의 1이고 얘는 2에서 3분의 2를 뺀 거 분의 1이고 빼면 3분의 4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4분의 3이 나와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A4는 2 빼기 A 3분의 1이고 요것은 2 빼기 4분의 3분의 1이라 4분의 5분의 1이 나와서
5분의 4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제 A, 2, 3, 4를 찾았는데, 일반항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분자는 일씩 커지고 분모도 일씩 커지네요. 근데 항의 번호랑 똑같이 분자에 있고, 번호보다 하나 큰 게 분모에 있죠. 지금 모든 항에. 그래서 n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하겠죠. n 플러스 1분의 n. 그러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전부 다 잘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반항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옳음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좌변 먼저 찾아볼게요. 좌변은 A1이죠. 근데 이게 2분의 1로 주어져 있고 우변은 n 플러스 1분의 n 자리에 n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실제로는 1 플러스 1분의 1이라 2분의 1이네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따라서 n이 1일 때 주어진 등식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편의상 1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 ak가 k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식이 어떻게 되느냐 ak 플러스 1 요게 좌변이겠죠.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에서 2-ak 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데 요거는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k 분의 1이고 자, 요거를 통분을 통해서 분모 계산해주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 빼기 k 분의 1이라 자,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렇다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더라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더라니까 이렇게 되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등식인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 2에서 결국에 1,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위에 주어진 관계식들을 활용을 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추측한 일반항이 옳음을 증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쓰는 연습을 반드시 꼭 해보시고요. 어쨌든 대단원 평가하기 1번부터 21번까지 다 푸느라 고생하셨고 기말고사도 화이팅입니다.